네, 이제 21번서부터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시도록 하죠. 다음 중 생명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그 생명보험 표준 약관의 주요 내용은 보험업법 시행령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문들이 쭉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이제 4번이 되겠죠. 4번. 4번에 생명보험 감독은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게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4번이 맞는 거고요. 자, 여기서 표준약관 내용의 주요 내용은 상법이 일단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의 독점적 지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공동행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법령과 그 다음에 연결된 문장들이 좀 틀려 있죠. 보험업의 인허가는 당연히 보험업법이니까 자, 4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됐을 때 박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보험료 납입 여부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낙성 계약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수지상등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인데, 자,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자, 수지상등 원칙은 뭐냐? 수익과 지출이 같다.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지문이 뭐가 있어요? 4번이 있죠. 자,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출 비용이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게 수지상등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예,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생명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문제 지문부터 한번 보죠.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이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갱신형 상품은 갱신 전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자,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죠. 갱신형 상품은 갱신 전 갱신 여부를 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4번의 정답은 예, 2번이 되겠네요. 자,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산연경보험은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생존보험의 사망보장을 부가에 판매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자, 다음 중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주는 거네요. 이번에는요. 자, 그러면 1번 대부분의 생명보험 상품은 비갱신형이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 20년도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두고 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사망했을 때 보험을 지급한다. 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정기보험이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일단 2번은 틀린 질문이 되니까 정답으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생활보장 목적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약을 부과해서 종합형 설계가 가능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우리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도 따박따박 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애인은 변액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없다? 있죠. 똑같은 심사를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일단 틀린 질문이 나왔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맞는 내용이 됩니다. 뭐 가입 조건 등을 결정한다. 심사를 거쳐서 동일하게.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일반인처럼 예,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가져가겠다. 자, 이런 법에 근거해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27번입니다. 다음 표의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소득세법 맞는 내용이고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5년 납입해야 되고요, 이상. 자, 그 다음에 분기당 조건이 없어지고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라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법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퇴직금 이미 다 힌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퇴직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으로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험금이 특별계정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액보험 운영 설명서를 통해서 납입보험료 특별계정에 투입되지 않고 차감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약과 최저보증금을 예금자 보호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계약자별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걸 찾아주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체킹 들어갑니다. 자,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보험가입 목적과 해당 보험상품이 틀리게 연결된 것을 찾아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요, 중장기 목돈말이면 저축보험을 하지, 그럼 뭘로 합니까? 보장성을 합니까? 적절치 않죠.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생존 보장, 자, 단체보험, 좀 애매하네요. 자, 그 다음에 사망위험 보장, 종신보험 맞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추가하는 거, 예, 변액보험 맞죠. 자, 단체보험이 장기 생존보다는 우리 직장에서, 종업원들 대상들로 보통 이제 뭐 재사망, 뭐 재장애, 뭐 상해장애, 후유장애, 상해사망 이런 식의 어떤 보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30번에서는 틀린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30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제3보험의 상품에서 보장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제3보험은 일단 뭐 질병, 상해, 간병이니까. 자, 그런데 부모 사망으로 인해서 인한 자녀 양육비다. 자, 부모 사망에 대한 것은 제3보험의 상품으로 적절치 않죠. 뭐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 갖고 쓸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2, 3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제3보험과 연관이 되지만 4번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없다. 자, 4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답 더 볼게요. 다른 것도 제가 동그라미 쳐서 헷갈리실까 봐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랭크, 빈칸 안에 적절한 말을 넣자라는 겁니다. 자, 제3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비보험자가 사망 시에는 뭘 지급한다? 예,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책임준비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계약자 적립액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자,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33번에 다음 중 제3보험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요. 질병상해 간병보험이니까 33번에 1번.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자, 문제. 자, 역시 빈칸 채우기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주계약에서는, 예, 자, 질병사망, 자, 상해사망, 자, 질병사망에 대한 건 특약으로, 주계약으로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이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했으니까 여기서는 쌓여있는 걸 돌려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이제 계약자 적립액이죠. 그래서 34번에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2번이 되겠다. 자, 34번에 2번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중 상해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문장이 길어서 이거는 한번 좀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자, 일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돼요. 보험회사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틀린 거 찾아주는 거예요. 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증권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죠. 왜 없어요? 알릴 의무 수령권이 없어요. 여기서 알릴 의무 수령권이라고 하면 고지 의무 수령권과 통지 의무 수령권. 여기서의 통지 의무 수령권이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와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험 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 효력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내용이니까 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직업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다. 그럼 인과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자, 일단 전액은 지급이 된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 찾아주는 거니까 35번에 3번이 되겠다. 자, 36번.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은 질병 관련 상품을 특약 형태에 하나여 판매하고 있다. 자, 일단 36번 1번 문제부터가 좀 애매하네요. 주계약과 특약 형태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 나머지는 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다. 1번이 일단 처음부터 좀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1번 정답 체크하고 갑니다. 자, 37번.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제자리암 1번 지문 보니까 연기암으로 보통 제자리암은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보험금을 감액 지급, 소액 지급, 비례적으로 지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돼 있으니까 틀린 내용 찾아주는 것으로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은요. 지문 보신 것 같이 당연히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 비싸지죠. 만기 후 환급형 설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치료와 관련된 개념은 자, 이렇게 기록 회복하기 위한 뭐 면역 증진 이런 것들은 직접 치료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많은 분들이 1번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됐을 때 자, 연간 보장한도 설정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치료 목적의 의료비 전체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 거 아니다. 전체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다. 비급여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 부담 비급여 부분이 보장범위에 포함된다. 자, 이게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 본인 부담금, 급여의 법정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비급여 개인 부담금이죠. 자, 이것을 더해서 거기서 자기 부담률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일단 맞게 되는 겁니다. 자, 39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보험업법 시행령이 아니라 우리 장기요양보험법이죠. 자,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인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이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하고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항목을 갖고 점수를 산정해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심의 판정을 거쳐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기 간병 요양 문제는 사실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서 이해한 건 맞는데 자, 여기서는 국가와 보험회사가 아니다. 예,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3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지문을 보니까 암보험의 제자리암, 연기암 같은 경우 20%, 10% 사이 구간을 준다. 자, 이건 맞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CDR 척도 오전부터가 아니라 3전 이상서부터가 중증 치매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도수치료 특약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상해보험 가입자의 2가지 이상의 직업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중에 낮은 위험 직업의 위험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걸 적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역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은 헷갈리고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신다면 많은 분들이 합격설에 이르러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